테마 30. 등기의 형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형식. 등기의 형식인데요. 이 형식이라는 걸 방식이라 그러기도 하고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등기부에 보면 번호가 다 적혀 있는데요.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나가는 거 이게 주등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이런 번호가 붙어 있으면 이걸 주등기라고 하고 주등기 형식을 취했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주된 등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1, 2, 3, 4가 붙으면 주된 등기라는 겁니다. 근데 1번 등기에서 예를 들어서 내용이 추가가 될 일이 생겼어요. 1번 등기인데 여기에 뭔가를 이렇게 추가하게 됐는데 등기는 완료하고 나면요. 1번 등기를 완료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추가하는 게 안 됩니다. 나중에 추가하게 되면 일단 등기해 놓고 나중에 뭔가를 자꾸 추가하게 되면 그 자체가 부실 등기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등기 완료 후에는 추가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따로 1번 등기의 내용으로 뭔가를 추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1 다시 1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붙였다는 의미의 부기 등기를 이제 고안하게 되는 거죠. 붙였다, 붙일 붙자입니다. 붙일 붙자에다가 적을 기자 해서 부기 등기. 그러니까 주등기, 부기 등기에 감은 오실 거예요. 1번 등기, 2번 등기, 3번 등기, 4번 등기 이렇게 나가면 이제 주된 등기를 하시면 되고 거기에 추가가 될 사안이 생겼을 때 형식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여기도 추가해놓고 뭐 도장 찍어서 이런 식으로 등기를 안 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붙이는 등기를 고안해내게 됐는데 그게 부기 등기다 이런 얘기인데요. 시험은 이거 주등기인가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이건 뻔한 거니까 이건 물을 것도 없잖아요. 그 시험은 언제 주등기로 하고 언제 부기 등기로 하는가 그거를 물어요. 그런데 시중의 교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막 편의대로 막 적었다고 할 정도로 좀 산만하게 적혀 있죠. 그래서 혼란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용은 적지도 않은데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제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했으니까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거기 133페이지에 표에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그 표에 6가지 항목으로 나눠놨잖아요. 그걸로 정리하시면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법무사 문제까지도 다 풀 수 있으니까요. 딱 이렇게 정리하고 끝내버려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6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보, 말, 표, 주등기 이렇게 아예 암기 코드로 제가 만들었어요. 보가 보존 등기예요. 최초의 등기예요. 그 다음에 이 최초의 등기인데 뭘 붙이고 하지는 않겠죠, 그죠? 최초의 등기니까 독립한 등기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말소 등기인데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어떤 권리를 말소하는지를 따지지 않아요. 말소 등기 자체가 주등기를 하나 새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부의 내용을 이렇게 다 지워야 되는데요. 지울 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지우면은 부실 등기예요. 그게 원인 없는 등기입니다. 그래서 전부 지우게 된 원인을 독립한 한 칸을 빌어서 독립한 주등기를 하면서 몇 번 등기를 말소한다라고 적고 그 내용을 다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등기 형식이 등장하는 겁니다. 어떤 권리든 말소 등기할 때는 주등기밖에 없다. 이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표제부 등기입니다. 표제부 등기. 표제부의 등기 종류 많습니다. 표제부에서 하는 등기가 사실관계가 적히는 게 표제부잖아요. 그래서 사실에 대해서 뭔가 고치고 지우고 하는 것들은 다 표제부 등기인데요. 예를 들면 표제부에 뭐 지목도 적히고 면적도 적히고 또 구조도 적히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다 지우게 되면 주등기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목 변경 등기라든가 증축 등기라든가 뭐 구조 변경 등기라든가 뭐 멸실 등기라든가 이런 거 다 표제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전부 주등기밖에 없다. 그래서 기억은요. 보말표 주등기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보말표 주등기. 보말표 주등기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뭐
기차표 고무신, 뭐 말표 고무신 뭐 이런 것들 있었던 것 같은데 보말표 주등기로 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힌트 삼아서. 자, 두 번째 주등기 부기등기 문제를 해결하는 키 암기 코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이건 주등기밖에 없는 건데요. 여기서 부기등기를 얘기하면 다 틀린 거거든요. 그런데 부기등기로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첫째는요, 요 명자로 제가 줄이는데 명자가 들어가는 등기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명으로 일단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약으로 제가 줄였는데요. 이거 약정 특약 등기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명의인이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약정요 또는 특약. 그리고 가등기의 이전 등기라고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다 얘기합니다. 두 글자. 가등기 설정인지, 가등기 이전인지, 가등기 변경인지, 가등기 말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만 줄이면은 좀 부족해요. 그래서 가등기 이전 등기를 얘기해야 되니까 가이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가등기 이전 등기입니다. 가등기 이전 등기요. 이렇게 세 가지는요, 부기등기밖에 없습니다. 부기등기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암기 코드로는 이렇게 키워드 따서요. 명, 약, 가이, 부기등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뭐 뜬금없는 스토리겠습니다만 암기하는데 도움이 될까봐 제가 소개하면요. 명약이 좋은 약이잖아요. 그 좋은 약을 먹은 가이, 영어로 가이면 녀석이잖아요. 그 좋은 약 먹은 녀석이 뭘 할까요? 뭐 부기등기 한다고 하면 되겠죠. 뭐 뜬금없이. 그러니까 명약을 먹은 그 녀석 부기등기 하네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나오면요, 부기등기만 얘기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주등기를 하면 다 틀리는 거예요. 약정 등기도 종류는 많습니다, 요게. 그리고 약정 등기는 규정이 있을 때만 등기할 수 있고요. 규정 없는 약정은 등기 못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간의 약정이 다 등기된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등기할 수 있는 약정이라고 규정이 있어야 등기를 해줍니다. 그런 것들로 뭐 환매특약, 권리소멸 약정,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 뭐 부합물과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특약, 뭐 이런 것들 등등등 민법에서 공부하는 유명한 특약 그런 것들 시험에 내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환매특약 그거는 출제가 여러 번 됐는데요. 환매특약 민법에서도 살짝 언급이 되잖아요. 그거 여기 특약이 약정입니다. 특별한 약정의 줄임말이 특약이니까 그것도 특약도 약정이에요. 그래서 환매특약도 여기 등기하는 규정이 있는 약정에 속하기 때문에 부기등기로 하게 된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하고 공부하셨는데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소지지 전저 권채임 할 때 8가지 있었고요. 등기하는 권리. 그리고 더하기 그래서 환매권이 등기가 되는 권리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환매권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죠. 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9가지 얘기할 때 8가지는 3조에서 직접 얘기를 하고 환매권은 53조에 따로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렇게 따로 얘기한다 그랬죠? 환매권은 특약이 있을 때만 등기되니까 따로 이렇게 지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한 겁니다, 지금. 환매 특약 등기가 되는데 부기 등기로 되고 그 등기가 될 때 환매권이 공시가 되거든요. 환매 특약 여기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환매 특약 등기는 주등기인가요, 부기인가요? 이렇게 내거든요. 부기 등기 그러시면 되겠죠. 약정이니까 또는 특약이니까 그러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주 독특한 틀이 있는데요. 설정 등기하고요. 그리고 이전 등기하고 처분 제한 등기, 제가 처제로 줄였습니다. 요거는요, 소유권에 대한 설정, 이전, 처분, 제한은 주등기로 하고요.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해서는 부기등기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암기 코드를 제가 만들기 위해서 여기 뭐 어자를 끝에 살짝 주임새처럼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설이 처제 소주 외부 소유권에 대해서는 주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해서는 부기등기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뭐 암기할 수 있는 뭐 힌트가 되는 말씀을 드리면 집안에 모임이 있어서 이제 모여서 이제 회식을 하는데 이 설이라는 이름의 처제가
술이 약간 취했는지 계속 소주를 이렇게 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UFO 제기합니다. 소리처제 소주 왜 부어? 뭐 이런 말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처분 제한 등기는요, 요거 이제 총칭한 건데요. 이 안에 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런 것들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소유권에 대해서는 주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설정, 이전, 처분 제한은 부기등기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걸 공부하시고 나서 생기는 많은 오류들이 있는데요. 소유권만 보면 자꾸 주등기를 하는 오류를 범하시게 돼요. 자, 여기로 와볼게요. 자, 말소등기. 소유권 말소등기는 주등기인가요? 부기등기인가요? 말소등기는 다 주등기라고요. 자, 그 다음 저당권 말소등기입니다. 주등기인가요? 부기등기인가요? 보세요. 지금도 헷갈려 하시잖아요. 소유권만 보면 주등기를 하고 소유권 아닌 권리 보면 자꾸 부기등기를 하는 현상이 이것 때문에 자꾸 생기는데요. 이렇게 규율되는 거는 3개밖에 없다고요. 3개만. 3개만 그렇다고요. 다시 소유권 말소든 전세권 말소든 저당권 말소든 상관없어요. 말소등기는 전부 주등기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유권에 관한 약정은 주등기고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약정은 부기등기인가요? 그런 기준 아니라고요. 약정은 다 부기등기라고요. 이거는 소유권 아닌 권리 따지지 않습니다. 소유권 아닌 권리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보신다고요, 이거를. 다시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주등기다, O다, X다. 그냥 나와야 돼요. 이게 앞에 소유권을 머릿속에 담아두시는 순간, 눈에 담아두시는 순간 이미 오답으로 가신 거예요.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부기등기밖에 없다고요. 무슨 권리인지 따지지 않아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소유권 보고 주등기를 하고 소유권 아닌 권리 발견하고 부기등기를 하는 게 3개만 있다고요. 3개만. 설정하는 등기와 이전하는 등기와 처분 제한하는 등기만 그렇다고요.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거를요. 근데 이 중에서 요 설정 등기는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정 등기는 여기 설정 등기요. 이 설정 등기에 대해서 기본 틀을 좀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권리가 2개 나옵니다. 여기 권리가 하나 있고요. 또 권리가 하나 더 나와야 돼요. 그리고 설정하는 등기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등기부에는 요 등기라는 말을 안 봐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이요. 설정 등기는 틀이 어떤 권리에 어떤 권리를 설정하는 등기다. 이런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정은 기본적으로 권리가 2개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이 설정하는 등기의 그 권리 2개의 유형을 제가 보여드리면요. 2가지인데요. 요 앞에 권리가 소유권, 뒤에 권리가 소유권 외의 권리. 이렇게 나오는 설정 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권리가 소유권 외의 권리고 뒤에 권리도 소유권 외의 권리고 이렇게 설정 등기가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설정 등기는 기본적으로 권리 2개가 전제가 되어 있는데요. 소유권 아닌 권리. 그러니까 소유권 아닌 권리를 설정하는 등기. 소유권 아닌 권리에 소유권 아닌 권리를 설정하는 등기. 이렇게 2가지가 있다고요. 그런데 등기부의 주인공인 권리, 핵심 권리는 소유권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안 적어도 알아본다라고 여기실 때는요. 다 생략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전세권 설정 이렇게 등기부에 보이거든요. 등기부의 설정이라는 말도 안 보이니까요. 등기라는 말도. 그래서 전세권 설정 이렇게 돼 있으면 정확하게는요. 소유권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다라고 돼 있는데 소유권 안 적어도 주인공 아니까 생략해버렸고 등기부에 올라가 있는 게 등기라는 거 아니까 이거 생략해버렸고 그래서 전세권 설정 딱 필요한 말만 이렇게 적혀 있는 거거든요. 등기부에. 근데 만약에 이런 구조요. 소유권 아닌 권리가 2개 나오는 설정 등기 이런 게 여러분 이제 실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공부를 얕게 하신 분은 이런 구조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게 어디서 등장하느냐면요. 요 앞에 게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 나오고요. 뒤에 게 저당권이 나오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당 잡힐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권이 나오고 저당권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민법 공부가 풍성해질 수 있는데요.
민법 공부 암만 해도 이런 얘기 잘 안 다룰 겁니다. 지상권, 저당권 설정 이런 말을 다루지 않을 겁니다. 이제 등기는 현실이라 현재 가능한 등기를 다 다루기 때문에 이게 빨리 자주 보이는 거죠. 근데 또 있습니다. 전세권자가 또 전세를 설정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해서 전세권이 두 번 이렇게 중복이 들어가는 거는 너무 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똑같은 걸 두 번이나 적는다? 이거를 그렇게 안 적고요. 이거 생략해버려요, 이걸. 그래서 전세 이렇게 적는 거죠. 등기부에 전세권, 전전세, 전전세권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됩니다. 실제로 출제되기에는요, 전전세권 설정돼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를 손이 떨려서 전자를 두 번 적었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전세권, 전세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상권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이 뜻입니다. 다른 것들은 소유권에 설정되는 거고요. 이게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지상권에 저당이 설정되고 전세권에 저당이 설정되고 가능하냐에 대해서 요거부터 이제 민법에서 공부를 해 오셔야 되는데요. 이 내용이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71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권과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민법에서 기본적으로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부동산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민법 교재에 보면 부동산이 저당권의 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저당 잡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권리로 우리는 권리를 다뤄야 되잖아요. 민법 자체가 권리 다루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객체가 된다는 말은 부동산 소유권이 저당권의 객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조문에 없어도 당연하기 때문에요. 부동산이 저당의 객체다 그 말은 부동산 소유권이 전제되어 있어서 결국 민법에 이해할 때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는요 딱 세 개밖에 없어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밖에 없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자,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지역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할까요?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왜 안 될까요? 규정이 없는 겁니다. 그럼 규정 없으면 왜 설정을 못 할까요? 에 대해서 이 얘기 또 하셔야 됩니다. 전부 민법입니다. 민법 없이 등기가 절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민법 185조가 무슨 조문이죠? 물건은 법이 정한 대로만 인정이 된다 이 뜻입니다. 물건 시작하는 첫 조문에 그 얘기합니다. 물건은 강력한 거라 법이 정한 대로만 인정이 돼. 법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권에 대한 저당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에 대해서 임차 보증금 받을 거 있으니까 그거 담보로 해서 대출 받고 저당 설정할 거 될 것 같잖아요.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이거를 담보로 해서 대출 받아오고 저당 설정하는 게 된다면 임차 보증금도 비슷하게 돼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임차권에 대한 저당은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이 얘기하시면 돼요. 법이 없어서 안 된다. 제도가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사법시험에도 다 나왔고요. 지역권의 저당, 임차권의 저당이 안 된다. 사법시험에도 나왔고 여러 번 중개사 민법시험에도 다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저당권은 요거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는 대한민국 우리 현행 제도하에서는요. 3개 권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안 된다. 물권 법정주의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3개는 왜 되느냐 그러면 371조 얘기하시면 됩니다. 다 민법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게 민법에서 허용이 되어야 등기도 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법하고 뗄 수 없는 관계죠. 자, 그런데 이런 설명을 제가 했더니요. 지금 충실한 설명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을 듣고 나서 여러분이 시험을 쳤을 때 맞췄을까요? 틀렸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다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되시고 하는데 시험을 칠 때 오답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설정등기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하나의 힌트를 더 드리려고 지금 논의를 꺼낸 거거든요. 설정등기 나왔을 때는 이런 설명 가지고 소유자가 설정했으니까 주인공
주인공이잖아요. 소유자가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이 설정해 줬으니까 주인공 등기, 주등기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소유권 아닌 권리자들은 등기부의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주인공이 아닌 자들이 설정을 해줬으니까 주인공 등기를 못하니까 붙이는 것밖에 못한다. 주등기 아니면 부기등기니까요. 그래서 부기등기로 한다. 붙여서 적는 거요. 부기등기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설명을 아무리 해도 틀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강사라서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절대로 안 틀리는 힌트를 제가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는 그 힌트로 기억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게 주등기고 왜 부기등기인가요를 설명하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주등기냐 부기등기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논리전개하는 실력을 갖추는 학문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맞추는 게 우리한테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를 안 틀리도록 제가 고민해 본 결과 이걸 힌트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힌트 드립니다. 설정 등기가 나오면요. 여기 소유권 아닌 권리잖아요. 여기 소유권 아닌 권리죠.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소유권 아닌 권리가 여기 한 개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한 글자죠. 주가 한 글자죠. 자, 여기는 소유권 아닌 권리가 두 개 나옵니다. 항상 이거 생략하면 위쪽으로 생각하니까요. 소유권 생략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거 생략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권 아닌 권리 두 개 나옵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정도거든요.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만 더 논의하면은 민법 내용이 좀 풍성해집니다만 민법 시험에도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얘기 안 합니다. 이런 정도 가지고 내는데요. 그러면 소유권 아닌 권리 두 개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건 생략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두 글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 기, 이거 두 글자잖아요. 직관적으로 풀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낮춰버린 거죠, 제가. 그러면 더 쉬워지고 오래 갑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 자, 이 소유권을 적든 안 적든 상관없어요. 설정 등기 나오면 뭐를 세자는 거죠? 소유권 아닌 권리의 개수를 세자. 그게 힌트입니다. 소유권 외의 권리의 개수를 세라. 이게 힌트입니다. 여기 아주 강력한 힌트가 될 겁니다. 권리의 개수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적어주면 소유권에 관한 전세권 설정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권리 개수 세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세면 안 된다고요. 소유권 아닌 권리. 소유권 아닌 권리를 한정해서 몇 개냐. 한 개 나오면 한 글자, 주. 두 개 나오면 두 글자, 부기. 한 개 아니면 두 개, 둘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딱 그렇게 해두시면 안 틀립니다. 이따가 여기 이제 슬라이드로, 화면으로 자꾸 또 훈련하면서 또 보시게 될 건데요. 다 이걸로 확실하게 풀 수 있으니까 그걸 제가 힌트로 드리도록 하죠. 자, 지금 세 가지 주등기, 부기등기의 기준에 대해서 세 가지 암기법으로 제가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주 이제 외우시고요. 문제 푸실 때 이 암기법 동원하시면 아주 쉽게 푸시게 됩니다. 제일 먼저요. 주등기로만 하는 거요. 보말표 주등기 이렇게 배우시고 부기등기로만 하는 거 명약 가의 부기등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서리처제 소주 외부어 이렇게 뭐 기억하시는데 이 어자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는 소주 외부어 해서 좀 암기를 제대로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임새에 넣은 건데요. 소주 외부어 계속 그러다가 이거 소유권 외의 권리 부기등기 해놓고 이거 어는 뭐의 줄임말이더라 하고 또 고민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주임새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서리처제, 소주 외부어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갑니다. 네 번째는요. 회복등기에 대한 건데 회복등기는 이렇게 돼요. 회복등기는 전부를 회복할 때는 주등기로 하고요. 일부를 회복할 때는 부기등기로 해요. 전부, 일부, 부기, 주등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회복등기는 전, 주, 일, 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 테니까 이 그림이 떠오르면 뭐 오래 갈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뭘 그린 걸까요? 전주를 그렸어요. 전주를. 전주. 전부 때요. 근데 전주에 자, 여기 일부잖아요. 일부가 파손이 됐습니다. 파손이.
그래서 뭘 했을까요? 파손된 일부를 회복했다. 이렇게 파손된 전주 일부를 회복했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주 일부 회복, 전주 일부 회복 이렇게 이 그림으로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일부가 파손된 전주의 일부를 회복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회복 등기는 전부 회복은 주등기, 일부 회복은 부기등기. 딱 아주 독특한 전부냐 일부냐 가지고 주등기, 부기등기 갈리는 독특한 거라 따로 제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시험에 잘 나오는 영역으로서 요 서리처리 소주 회복 이거 잘 나오고요. 특히 설정등기 이거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이거 잘 틀리시니까 설정등기. 그래서 제가 힌트를 따로 드리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요거입니다. 요게 5번. 이게 권리 변경 등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예를 들어 1번 권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권리를 변경합니다. 내용을요. 권리를 변경한다 할 때 그냥 권리 변경 그러면 됩니다. 왜냐하면 권리를 고칠 때요. 권리의 종류하고 내용이 적히는데요. 종류는 못 고칩니다. 어제까지 지상권인데 오늘부터 저당권이다 이런 거 안 되거든요. 권리 종류는 못 고치니까 내용밖에 못 고치는 거라 권리 변경했다 그러면 당연히 내용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권리의 내용을 바꿨을 때 이게 2순위로 바뀝니까? 1번을 유지해야 됩니까? 이것부터 생각해 보세요. 자, 권리의 내용을 살짝 고쳤어요. 고치는 게 변경이잖아요. 고쳤더니 두 번째 권리가 됩니까? 안 그렇죠. 만약에 권리 고쳤더니 두 번째 권리가 되면요. 저는 강의 안 하고 권리 고치고 있겠죠? 내용 전달이 됐나요? 권리 고치기만 해도 계속 권리가 새로 생긴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럼요, 소유권 등기 하나 해놓고 계속 고치면 소유권 뭐 여러 개 가지게 되네요. 뭐 부자 되겠어요, 그죠? 그런 일 없습니다. 여전히 1번 권리에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권리 변경 등기는 부기 등기라고요. 그런데 이 권리의 변경으로 해서 피해보는 이해관계는요. 불리해지는 제3자가 이해관계인데요. 이자가 승낙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얘네들이 사적 자치로서 갑과 을이 고칠 수는 있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손해라고 그 변경에 동의를 안 해주면 후순위자잖아요. 얘보다 후순위자 권리자인데요. 이자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꿀 때요. 그래서 이때 승낙이 없을 때의 변경은 얘가 만약에 1번 권리고 얘가 2번 권리자였어요. 2번 권리자로서 얘가 바꾸면서 좀 손해를 본다고요. 뭐 배당을 더 받아가서 내가 불리해지는 그런 내용이면 고칠 수는 있는데 얘한테 피해 주는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고치는 부분이 순위가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얘보다 떨어진다. 그래서 이해관계는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걸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권리 변경은 원래 부기 등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권리가 새로 생기는 거 아니니까. 하지만 이해관계는 있는데 그가 승낙을 해주지 않았다면 바꾸는 부분 바꿀 수는 있지만 얘한테 피해 주면 안 되니까 그 바꾸는 부분이 순위가 이렇게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는 승낙이 없을 때 주등기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독특한 걸 하나 보셨네요. 이때까지 뭐를 보셨느냐 하면요. 주등기로만 하는 것, 부기등기로만 하는 것, 소유권일 때 주등기, 소유권 아닌 권리 대상일 때 부기등기, 전부일 때 주등기, 일부일 때 부기등기. 이때까지 이런 말은 없었잖아요. 부기등기인데 이해관계인 운운하면서 주등기로 하는 다른 등기로 하는 것이 처음 나왔죠. 이건 무슨 등기입니까? 부기등기로 하는데 이해관계는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하는 등기. 이게 뭐라고요? 권리 변경 등기예요. 권리 변경하는 등기는 그렇다. 독특해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묻기도 합니다. 최근 23회 때와 29회 때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해관계는 승낙이 없을 때 주등기로 하는 등기를 골라라. 이때까지 본 것 중에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권리 변경 등기 찾아라라는 문제였죠. 그런데 1번부터 5번까지 지문이 있을 때 그걸 1번부터 읽어가시는 분들은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우리 오지선다 객관식 문제잖아요. 이해관계인이 승낙이 없을 때 주등기로 하는 등기 골라라 하는 순간 지문에 오지선다 중에 권리 변경을 찾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이 권리 변경 등기는 이게 다거든요. 이해관계인이 아예 없거나 또는 있더라도 승낙이 있으면 부기 등기 해도 되는데 이해관계인이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떨어지면서 고칠 수 있다.
이 단순한 내용 한 개밖에 없어요, 이건. 그런데 이게 나오면 자주 나오고 난이도도 높고요. 많이 틀리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뒤로 가면 자고 사례 문제를 대입해서 또 확인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계속 반복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등기 하나 더 하시면 됩니다. 아까 6가지 정리하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6가지의 가등기인데, 가등기는 본등기 형식을 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가등기를 했습니다. 이 가등기의 뜻이 뭐죠? 종국 등기를요, 임시로 했다는 뜻이에요. 가짜가 임시라는 뜻이었죠. 예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등기를 2번으로 했다면 이 뜻이 뭐냐 하면요, 나중에 이 본등기를 예비적으로 한다라고 요 가짜를 쓴 거거든요. 가. 본등기 예비하는 의미의 가등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등기가 2번이니까 미리 2번으로 예비를 한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본등기를 예비하는 거니까 본등기가 2번이었다면 가등기 할 때 2번으로 미리 해둔다 이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본등기가 이거였으면 1-1이었대요. 그럼 가등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1-1로 해야 돼요. 본등기가 1-1 부기등기면요, 예비하는 가등기도 그걸 미리 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 이거죠. 주등기의 본등기라면 주등기의 가등기를 해두는 거고, 부기등기의 본등기라면 부기등기 가등기 해두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묶으니까 또 헷갈리실까봐 제가 이거 두 개를 적어 볼게요. 자, 가등기를 하고 그리고 본등기를 나중에 하잖아요. 근데 가등기를 주등기로 하니 부기등기로 하니에 대해서 본등기가 이렇게 부기등기면 가등기 할 때부터 미리 해둔다 이 얘기예요. 가등기 할 때부터 미리 요렇게 해둔다. 나중에 이걸 해야 되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등기 할 때 이 순위가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본등기 때. 그래서 1-1을 미리 해두는 거예요. 2번을 미리 해두는 거예요. 예비해 두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거 왜 주등기로 했나요? 그러면 소유권, 소유권하는 권리, 전부, 일부 뭐 이런 이해관계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고. 이게 본등기가 1-1이라 가등기를 1-1로 했다. 이 얘기가 정답이에요. 자, 본등기 가등기 왜 2번 주등기로 했습니까? 그러면요, 본등기가 2번이라 가등기 2번을 해놨습니다. 이게 정답이라고요. 소유권이라서 어쩌고 이런 얘기 하시면 이미 구조를 몰라요. 이건 가등기는 권리 따지는 거 아니에요. 본등기 모습을 미리 하는 겁니다. 본등기 모습을. 그래서 두 가지요. 이렇게 그대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본등기 형식을 미리 한다. 그런 의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머릿속으로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6가지가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요,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한 문제가. 한 문제, 이 주등기, 부기등기가 문제가 나왔을 때 정확하게 확실하게 푸시게 될 겁니다. 첫째는요, 보말표 주등기. 두 번째, 명약가의 부기등기. 세 번째, 서리처제 소주 왜 부어? 그러시면 되고, 전주 일부 회복하면 되고요. 자, 부기등기인데 이해관계에 승낙이 없을 때는 주등기를 한다? 권리병행등기요. 가등기는요, 본등기 모습을 미리 하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자, 이제 지문을 보시면서 해결해 보죠. 자, 첫 번째 보시면요, 이 번호가 너무 안 보이네. 여기는요, 3001번입니다. 아예 이게 색깔을 바꿔야 되겠네, 다음에. 너무 안 보이네, 빨간색이. 자,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는 주등기로 실행한다.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하면요, 부동산 표시가 표제부에 적히죠. 표제부 얘기하는 거예요. 표제부니까 주등기입니다. 보말표 주등기, 표주. 그래서 주자, 여기 이제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에서는요, 여기를 부기등기로 내서 틀리게 내거나 주등기를 내서 맞게 내거나 그렇게 내는 거기 때문에 주등기냐를 볼 수 있는 게 여러분의 실력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보셔야 되죠. 부동산 표시 주 이렇게 보실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보이세요?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아까 명약가의 부기 등기의 명이죠. 명자 들어가는 등기가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명 하는 순간 부기, 명, 부기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등기 명의 표시 부기 이렇게 좀 몇 글자 더 했고요. 자, 약정 보는 순간 조금 전 암기하고 똑같죠? 명약, 가의, 부기 등기. 그래서 약정 등기는 부기 등기인데 갈로 해가지고요, 일부러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시험장에서 보실 수 있는 약정 등기를 일부러 나열했어요. 뭐 환매특약, 권리소멸 약정, 공유물 분할 금지, 불분할 또는 분할 금지 약정, 전세권 양도나 담보제공 금지 약정,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약정을 등기할 수 있는데 규정이 있어서 등기할 때는 부기 등기밖에 없다. 특약 등기니까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셔야 되죠. 약정, 부기. 약정, 부기. 그 다음에 이건 뭐를 제일 먼저 캐치하셔야 될까요? 이전 등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등기하는 순간 서리처제, 소주, 외부어 이겁니다. 소유권일 때 주등기, 소유권 아닌 권리 대상일 때는 부기 등기. 근데 소유권 이전하니까 주인공이 하는 거라 주인공 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주, 설이, 소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등기가 키워드예요. 부기 등기라고 내면 틀린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 이전 등기죠. 또 똑같은 이전 등기인데 소유권 아닌 권리죠. 그러니까 부기가 됩니다. 소유권 외의 권리, 외부 이쪽에 암기 코드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부기 등기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이전 등기는 조금 전에 보셨던 거하고 사실 똑같은 거잖아요. 아까 지상권인데 저당권으로 바꿨을 뿐이지 소유권 외의 권리라는 거는 공통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예만 살짝 바꿔서 내는 경향을 가지고 있죠. 이것도 저당권 이전이네 소유권 아니니까 부기 등기 외부로 정의하시면 되겠죠. 부기가 중요합니다. 주등기로 내면 틀린 거고요. 자, 환매권이 어떻게 아까 등기가 된다 그랬습니까? 요거는 환매권은 환매 특약이 있을 때 등기가 되고 환매 특약 등기를 통해서 환매권이 공시된다 그랬죠. 특약 등기로 환매권이 공시돼요. 그런데 이거 특약 등기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이 부기 등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부기 등기로 환매권이 공시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전한대요. 자, 이전 등기는 어떤 틀로 가야 되죠? 소주 외부잖아요. 이거 소유권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또 부기 등기가 되는 겁니다. 소유권 아닌 권리 이전이니까 부기 등기. 그래서 환매권을 이전하는 등기는요. 부기 등기에 부기 등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부기. 그래서 부기, 요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제 제가 힌트 드렸던 게 나오네요. 너무너무 잘 틀려서 제가 힌트를 드린 거예요. 확실하게 맞추시도록. 근데 제가 이 힌트를 드리고 나서 설정 등기 나오면 소유권 아닌 권리 개수를 찾는 것이 아주 결정적인 힌트인데요. 이 힌트 드리고 아직까지 제가 확인한 분들 중에 틀리신 분 없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틀리면 1호가 되니까 안 틀린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튼튼하게 요 스킬을 갖고 가시면 돼요. 설정 등기 딱 줄 긋고요. 아, 소유권 아닌 권리 개수, 지상권 한 개죠. 한 글자, 주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그럼 100% 맞으니까요. 고민하지 말고 그렇게 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전전세권 설정 등기 나왔어요. 그럼 설정 등기인데 요거 제가 선이 떨려서 두 글자 적은 거 아니잖아요. 전세권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전세권자가 자기 용익 범위 내에서 또 전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잖아요. 소유권 아닌 권리 두 개, 두 글자, 부기. 여기만큼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설정 등기 문제 푸실 때만큼은요. 부자 동그라미, 기자 동그라미 이렇게 하셔서 두 개, 두 글자, 소유권 아닌 권리 두 개, 두 글자 이렇게 매칭 시키시면 됩니다. 소유권 외의 권리 개수 두 개 요겁니다. 그냥 권리 개수가 아니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0번인데요. 요거는 읽어보면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부기 등기로 실행한다 인데 지금 이 문장에서 두 가지 얘기하는 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지상권의 저당권 설정되는 거 하고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되는 두 개를 묶어서 표현했죠. 그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 이렇게 묶어버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머릿속에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이거예요. 적어놨으니까 제가 다시 안 적겠습니다. 지상권, 저당권 설정, 전세권, 저당권 설정 이 두 개잖아요. 두 개 다 소유권 아닌 권리 두 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것도 부기 등기, 밑에 것도 부기 등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전부 다 부기 등기 맞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뭐가 일단 보셔야 되느냐면 처제가 보셔야 되겠죠.
처제 하는 순간 아 서리 처제 소주 외부어 그거구나. 소유권이니까 주 소주요 소주. 네. 처제 딱 그렇게 되죠. 자 그다음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처제 나왔죠. 근데 소유권 외의 권리 나왔죠. 그러면 부기 등기 여기는 부기까지 할 것도 없어요. 부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죠? 외부어까지 이제 수식 주임새 넣어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지금 보신 것들이요. 실제로는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저하고 요거 이론 정리를 토대로 해서 요거 몇 번만 반복하시면요. 자신감이 충만하실 거예요. 이거 외에 이거보다 높은 난이도도 없어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이거 자꾸 훈련하시면 됩니다. 지금 지문이 15개 있죠? 15개만 자꾸 훈련하시면 여기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우리 중개시험 다 풀 수 있어요. 자, 이건 뭘까요? 회복 등기잖아요. 아, 전봇대 그림 떠올리셔야 되죠. 전주 일부 회복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주죠. 전주. 만약에 일부가 회복된다 그러면요. 부기 등기 그 외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전주 일부 회복 일부 제가 외부라고 잘못 얘기했죠. 전주 일부 이겁니다. 그죠? 일부가 나오면 부기 등기로 되고 전부가 나오면 주 등기로 되는 거는 회복 등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전주 일부 회복으로 기억한 거를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권리 변경 등기 2개 남았네요. 자, 권리 변경 등기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주 등기로 하는가 부기 등기로 하는가는요. 딱 이 마디밖에 없어요. 이해관계이 없거나 있을 때 승낙을 받으면 부기 등기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부기 등기고 예외적으로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승낙을 안 해주면 주등기로 한다. 이 얘기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해관계인 승낙을 받았다요. 그럼 순위 떨어질 일 없잖아요. 부기 등기 해도 돼요. 부기 등기 한다는 거는요. 권리 변경하는 권리자 입장에서는요. 부기 등기가 유리한 거예요. 주등기가 유리한 거예요. 여러분이 2번 권리자인데 내용 고칠 때 이 순위를 유지하면서 고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주등기로 한다는 건 순위가 떨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해관계인이자가 승낙해주면 순위 유지하면서 한다 이 뜻이에요. 이게 해석을 하면. 그런데 25번 요거 하고 쉬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제3자가 있을 때 승낙이 없으면 순위가 떨어져야 되는 거 이 얘기하는 게 권리 변경 등기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안 보입니다만 23회하고 29회 때 2번 이렇게 출제가 됐다라고 해서 한 문제로 다 냈어요. 그래서 이거 틀을 잡아두시면 됩니다. 다시 권리 변경 등기 그러면요. 낼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있더라도 승낙을 받으면 순위 유지하는 부기 등기가 되고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승낙을 못 받으면 그 바꾸는 부분은 순위가 떨어지면서 해야 되니까 주등기로 하는 등기는 권리 변경 등기밖에 없다.